지난주 법원으로부터 비상 상황이 아니다 판단을 받은 이후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당헌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고위원 4명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새롭게 규정한 당헌 개정안은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와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의결할 예정인데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는 전국위 개최를 막아달라면서 가처분을 신청했죠. 벌써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인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또 예고했습니다. 자, 유일하게 최고위원회 사퇴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최고위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 최고위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는 전 최고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또 최고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됐고 네. 또 최근에 저희 의총에서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야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현 최고위원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최고위원이고 만약에 지금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계시는 거고 당연직으로 이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 계시죠. 그럼 세 분이 지금 있는 거고 당 대표가 좀 있는 거네요. 예, 사고 상황. 예, 사고 상황이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당원 당규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법원의 이 가처분 인용 결정이 글쎄요 아마 국민의힘도 충격적이었을 것 같고 뭐 이준석 대표는 뭐 원하는 거니까 받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김종대 최고위원은 말을 별로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 사실 지금 이 작금의 위기가 네.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여야 할 것 없이 네. 지금 각 정당들이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서 당원 당규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룰의 규칙의 권위가 굉장히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고 그렇지만 법원의 판단에 계속해서 정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도 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가처분을 아직 걸지 않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 해결을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치적 해결을 주장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럼 이 대표와 윤핵관이 타협하라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타협이 정치적 해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제가 주장하는 정치적 해결은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가처분의 매듭에 지금 꼬여 있지 않습니까? 예. 당도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전 당대표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재신임 투표요? 왜냐하면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고요. 지금 당대표가 윤리위의 네. 징계를 받은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대표를 권리로 볼 것이냐 사고로 볼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당원들의 당원들이다. 몫이어야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당원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전당원 투표를 해서 당원들께서 이준석 대표를 신임하면 윤리위 징계를 해제하고 당연히 당연직으로 바로 복귀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불신임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도 전 사퇴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당원의 몫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 해결책을 얘기를 하셨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원을 지금 아무래도 바꿨어요. 예.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이 새로운 당원 개정안, 특히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되면 이게 비상 상황이다. 이게 앞으로도 이게 만약에 이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한데 오늘 이 당원 개정안 상임 전국이 열고 의결을 하고 할 예정인데 가처분 신청도 했어요. 다시 이 부분을. 이 부분 혹시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가 좀 됐었나요? 저는 뭐 사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야기하죠 한 바 없고요. 다만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요. 예, 왜냐하면 우리 당원 당규의 정신은 예.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더라도 한 명이 누구라든 총사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남아서 있는 분들끼리 의사정족수랑 의결정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최고위원을 재보궐하라는 것이 저희 당원이 지향하는 정신인데 네. 이것을 마치 특정인을 축출하려고 한다든지 뭐 정말 비상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더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인용돼도 저는 사실 계속 논란이고 그렇죠. 혼란의 수습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비상 상황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이거 자체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크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정국이라든지 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완전 공감한다는 거네요. 예, 공감하고 예. 법원의 판단 첫 번째 가처분이 법원의 판단 자체가 네. 그 우리 당원 당규가 지향하는 바는 비대위로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최고위원회를 원복해서 복귀해서 네. 최고위원들을 보궐하라는 것이 이제 당원 당규에 지향하는 바이고 정신이고 법원의 판단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뭐 다른 분들께서 권력을 당의 어떤 의원분들께서는 그렇게 안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정답이 있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시려고 다른 하다 보니 플랜이라고 보나요? 계속 이게 예. 꼬이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막을 명분이 없다면서 이 전 대표는 이미 전 대표고 당원권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이라고 네. 하는 이른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과 이 대표와 이게 계속해서 법리적인 투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각각 계속 해석하고 계속 디테일한 부분을 집중하다 예. 보면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집권 여당인데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실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기국회가 또 시작되고 민생을 돌봐야 하고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좀 해결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본인의 어떤 권리 구제를 받는 거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 법적 대응이 정치적인 어떤 해법도 있는데 그 풀지 않고 계속 법정으로 가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14일 날 지금 그 잡혀 있어요. 뭐 네네. 비대위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문 기일. 그건 또 주호영 위원장의 이의 신청하고 그때 다 같이 하거든요. 요거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뭐 같은 재판부고 예. 첫 번째 가처분을 인용했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고 그 판결문이죠. 판결문의 결정문의 요지를 보면 결국에는 비대위를 돌아가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의원분들 저희 원내의원분들께서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비대위에 뭐 저는 비대위의 할아버지가 오든 비대위의 비대위가 오든 그것은 다 법원 판단과 우리 당원 당규가 지향하는 바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일 날 예고된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결과적으로 14일 날 신문을 하고 아마 지난 사례를 보면은 신문하고 한 1, 2주 정도 네. 있다가 판 결정문을 발표한 거 보면 아마 이번에도 14일 날 신문을 하고 또 한 일주일 정도 네. 전후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또 가처분 인용되면 다시 7월 중순의 상황으로 또 복귀가는 거잖아요. 예. 한 집권 여당이 2달 동안 붕 뜨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글쎄요, 저는 빨리 이 원내 의원분들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전 상임정국이랑 정국위원들이 아직 또 본인 그 위원분들께서 판단할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좀 현명하신 바람직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자, 이준석 대표나 보면 이 싸움에서 법적인 싸움에서는 이긴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치적으로 고립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다른데 물론 저는 이제 법원 판결을 조금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이 대표가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저는 고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이 대표 나름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근데 자칫 저는 당원분들끼리 너무 세대 간의 반목이 심해지는 것 같고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2030 당원들과 뭐 5060 당원들 간의 어떤 서로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좀 화합하고 통합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일주일 전으로 법원 결정 나온 그 일주일 전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돌아가면 그때 그냥 법원 결정문 취지 따라 비대위 해산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아마 뭐 그 상황에 최고위를 다시 뽑는 게 아마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결정문 취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과정, 누군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내 의원들 또 혹은 의총을 많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특히 여기서 뭐 쉽게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 예. 분들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결정문 읽어보면 정답이 예, 나와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예.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정답을 보고하고 말씀드리기 하는 것이 네. 이 윤핵관 의원들 특정 누군가에게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 아닌가. 아. 분명히 그 누군가가 지시한 방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어떤 기조가 계속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무리하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국민의 힘이라고 지칭하는 건 조금 너무 예, 과도한 것 같고 이제 아니라도. 윤핵관 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면 네. 윤핵관들이 분들께서 일부 윤핵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준석 대표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이긴 것은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가 기여한 바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점을 좀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며칠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본인이 1등 공신이다라고 예, 그 얘기를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했는데요. 뭐 당대표도 당연히 공신이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윤핵관 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예.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당연히 같이 가야죠. 대표도. 당내에서 좀 이준석 대표가 주적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실제로? 저는 그 언론 기사 예. 어제 이제 이 대표가 SNS에 공유한 예, 예.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처음 알았고 저는 그런 표현은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글쎄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당 대표를 주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글쎄 제가 최고위원 돼서 대선 치르고 지선 치르고 엄청 바쁘게 살았는데 네. 과연 저렇게 지칭하신 분들은 지도부를 어떻게 생각하신 것인가 좀 아쉬움도 많이 컸죠. 자, 어제 윤리위가 양두구육 이런 표현을 했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존중한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추가 징계를 지금 할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1등, 2등 또 징계하라. 이게 1등, 2등이 대통령 윤핵관이거든요. 3위가 이준석 대표고요. 이 추가 징계가 될 걸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리위가 네. 해결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당원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만큼 윤리위의 존재를 굉장히 각인하고 윤리위가 정말 저런 기구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윤리위가 계속해서 전면에 등장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하. 윤리위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윤리위는 그냥 윤리위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윤리위가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런 사태 수습의 일환으로 정말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있는다면 그거는 당원들 간에 더 심한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윤리위원들께서 좀 현명하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윤리위가 여기에서 뭔가 해결사 노릇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곧 경찰 소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환 통보가 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며칠 네. 안 남았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 묻는 것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출석해서 본인의 어떤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죄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처음으로 이제 보도되고 했을 때 너무 늦게 소환을 하는 걸 봤을 때는 글쎄요, 공소시효만 딱 확인하려고 이달 말까지 공소시효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네. 낙관하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예.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저도 이제 언론분들 또 경찰청을 출입하는 기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기소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수사 기관에서 죄가 있든 없든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죄가 없으면 혐의 없음으로 발표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통보 받은 게 보도가 됐습니다. 당에서 아마
전쟁입니다 이렇게 표현까지 문자 메시지까지 이제 표현이 됐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민주당 경선 그 전당대회에서 예.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기됐던 것이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죄가 있으면 없으면 모르겠지만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죄가 없다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정치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이것도 뭐 선거법이니까 9월 9일까지거든요. 아마 빠를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얼마 남지 예. 않았으니까 부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좀 이 양쪽 당 대표 다 지금 소환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상황이고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유 김용태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